맞는 걸로 열정을 좀 다해 주십사. 그래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이냐라고 하면 헷갈렸던 문제들이 좀 그렇게 오류가 났다라고 하니까 그냥 당당하게 잡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제발 부탁하는 거는 뭐다? 한번 에너지를 좀 투자를 해줘. 당당하게 잡아. 더 강력하게 타. 기억해줘. 벼락치기로 쌤 생각에는 10위는 좀 빠듯한 것 같고 시험 범위가 다 정해지잖아. 시험 범위가 다 나오잖아. 방향이 나오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좀 국어에 에너지를 좀 들이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시험 전날이나 이번엔 너무 좋았잖아. 금토일 이렇게 3일을 쓸 수 있었던 거. 그런 행운을 이제 안 올 수도 있어. 중간고사 때는 엄청 국어가 빠듯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쌤이 다른 수업을 싹 다 정리를 했거든요. 여러분과의 대비를 위해 김천고 1학년, 2학년 구간 해서 총 4반만 수업하고 다 수업을 정리를 했어요. 쌤은 저쪽에서 막 김천에 막 중앙고등학교 이름이 적혀져있다 얘들아. 너무 뿌리면 안 되나. 그럼 각자의 이름으로 가볼까 그러면. 중앙고등학교, 율곡고등학교, 한일여고, 김천여고 모든 수업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쌤은 김천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만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행정선생님께서 쌤을 그렇게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좋네요. 그래서 쌤은 여러분한테만 올인을 하면 된다. 그 말이 즉슨 뭐겠니? 쌤한테는 발에 넘치는 게 시간이다. 그 시간을 좀 잘 쓰는 게 너무 좋을 것 같다. 자, 얘들아, 여기 앉아. 그렇게 해서 이름에서 안 돌아가지는 거는 쌤 일부러 신규학생들 이름을 좀 안 적었을 수도 있다. 잘해보자, 알았지? 이제 좀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안 들어주네. 소통 좀 잘 안 되는. 당연히 소통 현장에서 잘 되니까. 오기 현장에서 좀 잘 되니까. 그래서 불평을 소통으로 오늘의 주제. 페이지 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줄 거 있나요? 돌아가지는 거에서 선택 거 하고 과감하게 자기 거 찾고 쭉쭉 옮겨봅시다. 그래서 제발 1대1 시간 여러분 잘 활용을 합시다. 그래서 뭐가 요인이냐라고 하면 쌤은 문학을 내가 꼼꼼하게 안 보면 분명히 좀 어려웠던 시험이긴 합니다. 문법은 그냥 좀 보면 답이 틱틱틱 나오는데 마지막 문제 굳이 오류로 안 해도 되는데 뭔가 잘발에 절인 거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직이 한다면 근데 자기가 수업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명확하게 답을 낸다면 답을 내릴 수 있는 건데 이제 2개를 다 맞추게 해주는 걸로 하니까 그 여론의 목소리를 잠재워야 되니까 김천고등학교에서 이직에서 한 번도 받아들여준 적이 없다. 그렇기에 그런 노력은 안 하는 것도 낫다. 동일. 없네. 그러면 그냥 가지자. 자기 이름은 현민이 거 받았나? 주환이 너 왔나? 현민이 거 받았나? 하고 다현이랑 우기랑 이렇게 해보자. 알았지? 그래서 그럼 내가 이해한 거를 좀 설명을 할게. 이해를 한 거를. 자, 수행평가는 어떻게 한다고? 작품을 좀 잘 정했을 때 책 안 들어간 사람이야. 그래, 마음이 급해가지고 선우 것도 있고 좀 뒤에 좀 넘겨줄래? 현태 것도 좀 뒤로, 맨 뒤로 넘겨줄래? 현태 거 아니다. 그거는 다시 빼. 미안해. 그 작품을 못 정하는 거는 그냥 아무거나 정해봐봐. 작품도 정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정해줄 수도 있는데 쌤 뭘 정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정해줄 수도 있는데 내가 정해준 거에서 그걸 뭘 하는 거가 일단은 해서 동그라미 쳐줄게. 중세국어의 특징 5개만 찾아서 그거 한 장에서 형광펜으로 비출 거 가지고 이게 이러하다라고 택택택 적어주면 50점 주시는 거잖아요. 너무 이번 수행평가는 좋은 것 같다. 21일이 제일 빨리 치는 사람이니까 오늘 좀 하고 못한 사람은 내일 와서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알겠죠? 수행평가 작품부터 먼저 정해보세요. 그러면 전혀 기죽지 마세요. 시험을 못 쳤다라고 기죽는 것이 제일 망조되는 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기말고사 때는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또 잘 됐다면 그 부분들로 해서 1학기에 비해서 좀 조조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약간 그 국어에 있어서의 이미 시험 전날에 이미 멘탈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죠? 안 한 거에 대해서 느껴지는 거에서. 근데 이걸로 국어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를 하지 않는 것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그러면 기말 때 그거에서 1등급 또 갑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멘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남아서 포킹 좀 할 수 있다면 그런 거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쌤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게요. 김상경 쌤, 지금 하는 거에서 흰바람 벽이 있어. 맞습니까? 흰바람 벽이 있어. 요거 끝까지 그냥 가는 거 맞죠? 완전 망한 건 없습니다. 이거 왜 망합니까? 지금 뭐 김구에 남은 시험이 몇 번인데 이걸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망하는 길이다. 망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6번부터 이거 10번까지 일단 3대시만 딱 묶어놨거든요. 이거 다 끝나고 나면 현대소설 가는 거 맞죠? 현대소설 가는 거. 네. 이게 고전소설. 현대소설 좀 남았는데? 그거에서 카메라 먹고 자기한테. 그래서 당당하게 잡아줘. 현대소설 좀 남은 거 아니야? 다 했나? 그래, 나의 그럼 고전소설이야? 하나도 안 했어. 고전소설을 하나도 안 해서 이거를 김상경 쌤이 고전소설을 가는 거야? 천성희 쌤이 고전소설을 가는 거야? 천성희 쌤이 고전소설을 달리실 거래? 한 문제 내려고? 한 9문제. 9문제 내신다고. 볼다리까지 한다 해서. 고전소설 만복자 적포기부터 천성희 쌤 아니면 김상경 쌤. 천성희 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개 나온다고? 땡큐 아니야? 8개에서 한 개인데. 그건 충분히 엄청 쉬운데. 소설인데. 그냥 이 지문에서 2바닥이면 2, 8, 26, 16바닥만 읽으면 문제 하나 맞추는 건데. 땡큐지. 6부터 10까지 그럼 다 들어가고. 그럼 이 교재는 이제 끝이네. 그러면서 문법은 여기 있는 문법으로 할 거 아니에요. 문법 기본 보고 문법 책을 사래. 이거에서의 문법으로. 그럼 이거 문법을 하는데 이 문법을 좀 어느 정도 건드려 주셨나? 그 문법을 이제 시작을 했지? 국어사 파트 시작했지? 3단원에 교과서에 그러면 김상경 쌤이 봐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흰바람 벽이를 했잖아 6번을 그리고 교과서에 9켤레 구두를 해야 되잖아 맞지? 그렇지 않나요? 9켤레 구두가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천성희 쌤이 지금 고전소설 만복사적 포기부터 갈 거란 말이야 그리고 천성희 쌤이 문법도 하시는 거야? 문법부터 하시고 그 끝나면 고전을 하신대?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럼 이거 뭐 병행을 하지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그러니까 문법은 의문의 변동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국어사를 하나요? 의문의 변동을 하나요? 좀 독특하다 맞지? 국어사를 안 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작년에 국어사를 안 했거든 전국에 몇 년생이죠? 공군가요? 09년생 중에서 국어사를 1학년 때 안 하는 학년 여러분이 전국에서 안 배울 수도 있어 왜냐면 08년생에서 김천고등학교 2학년들만 국어사를 끼제 배우거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국어사를 아예 안 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지켜보자 맨날 의문의 변동만 하고 막 단어의 짜임새를 엄청 하면서 국어사는 2학년 때 배우게 하는 거에서 2학년 형들이 처음으로 국어사를 지금 배우거든 근데 모든 1학년들은 단원에 들어가 있잖아 교과서에서 너네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자. 국어사를 한다라고 하면 국어사 쳤잖아요. 그죠? 국어사를 쳤으니까 맞춤법으로 갈지 맞춤법을 할지 안 할지 네, 국어사를 살짝 헷갈렸네요. 다른 학교랑. 그러면 국어사는 일단은 됐으니까 오케이 이해가 됐어. 그러면 현대시 한번 펼쳐보자. 이해가 됐음. 네. 한찬에게 전달을 부탁합니다. 자기 이름 좀 적어봐. 선생님이 이름을 적어주시다가 왜 안 적으셨지? 전형태라고 이쁘게 적으세요. 전형태로. 이름 안 적혀져 있는 거는 이쁘게 적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진달래꽃 서시 넘어가시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패스하세요. 한바람 여기 가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그덜떠 보지도 마라. 계속 갑니다. 흰바람 벽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핵심 소재. 왜 흰바람 벽에다가 동그라미 쳐야지? 시상 전개에서 흰바람 벽을 통해서 모든 시상이 전개가 되는 핵심 중심 소재입니다. 흰바람 벽 밑에다가 뭐라고 적으셔야 돼요? 스크린. 내면을 비추는 도구입니다. 승우랑 경민이 책이 너네를 기다리고 있었네. 그럼 여기 앉아도 되겠어? 내면을 비추는 도구입니다. 내면을 비추는 도구, 흰바람 벽 밑에다가 뭐라고 적자? 스크린이라고 적자. 네, 지금 수업 환경에 대해서 쌤이 다 일장 연설을 끝냈기 때문에 전달하지 못하겠다. 일단 거기 앉도록 하여라. 스크린! 내면을 비추는 도구, 내면 성찰의 도구. 그럼 서시에서도 윤동주가 내면의 성찰을 했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러워 이를.
자화상이라는 시에서는 우물을 비추면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을 한다면 흰바람 벽에서는 자아를 성찰하는 데 있어서 흰바람 벽과 내면을 비추어요. 지금 자신이 생각하는 내면에서의 생각이 흰바람 벽에 비추어집니다. 그러니까 막 나 자신을 갈고 닦겠다라는 것보다도 뭔가 자기의 내면의 그리움의 대상들이 흰 바람벽에 비춰진다.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알고 있으실 거고, 백석 시인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만약에 백석 시인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라고 하면 같이 필기로 삼아서 총정리 때 얘기할게요. 자유시이자 서정시. 현재의 삶과 운명을 어떻게 해라? 삶과 운명 수용에다가 밑줄 끄시고 삶과 운명을 수용을 한다. 그래서 밑에다가 좀 적고 가야 돼. 운명론적 태도. 운명 수용 밑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자? 운명론적 태도. 진달래꽃 넘어가서 2번 흰바람 22쪽. 그리고 펜이 없다면 그걸 보는 거. 그래서 운명 수용 밑에다가 뭐라고 적자? 운명론적 가치관. 고결한 삶을 지향한다. 신념을 지키겠다는 거야. 고결한 삶을 지향하는 의지. 특징 첫 번째, 화자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식의 흐름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러니까 시상 전개가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다는 거야. 뭔가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면 뭔가 탁탁탁 맞아 떨어지겠지. 그게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주저리 짓거리겠다. 그게 바로 뭐다? 의식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각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 감각적 이미지를 찾아주셔야 돼요. 감각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그 속에서 화자의 내면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구나. 화자의 내면에다가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합시다. 문장 구조 반복에다가 밑줄 밑에다가 대꾸, 이런 대꾸적 표현을 통해서 시적 상황을 부각시켜준다. 도치의 방식에다가 밑줄 끄시고 시상 종결을 한다. 그럼 1등급 정리는 나중에 보러 오고 본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저녁 시적 화자가 시간적 배경, 저녁에 사부작 거려보는 거야. 저녁 밑에다가 뭐라고? 시간적 배경이라고 적자. 시간적 배경. 화자의 좁다란 방 밑에다가 뭐라고 적으셔야죠? 공간적 배경. 흰 바람벽에다가 별표 3개, 중심의 핵심 소재로 화자의 생각과 내면이 비춰지는 흰 바람벽. 내면 성찰의 매개체다라고 똑같이 필기되어 있네요. 이 흰 바람벽에는 화자의 정서의 상태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쓸쓸한 것에다가 밑줄 끄시고 마이너스 표시 한번 해주시고요. 정서 직접 제시냐라고 하면 끄덕끄덕 하셔야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그러면 시간적 배경은 언제? 오늘 저녁. 공간적 배경은 어디? 이 좁다란 방. 화자 뭐 하고 있는 거? 라고 하면 흰바람 벽에 자기의 내면을 비추고 있고, 쓸쓸한 것이 오고 간대. 하얀색의 스크린에 말이야. 이 흰 바람 벽에 희미한 15촉 전등 가난하네요.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때가 막 꼬장꼬장한 낡은 무명 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씌이고, 화자가 궁핍한 생활이라는 것을 소재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좁다란 방에서 15쪽 전등 밑에서 다 낡은 무명 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씌이고, 이쪽에다 고단함을 시각적으로 해다가 밑줄 끄시고, 근데 셔츠가 신다라는 거에서, 셔츠라는 무생물을 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에서 사용된 표현기법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자? 화류. 그리고 또 사람이 플러스에 너무 좋을 때도 술이 땡기고요. 너무 마이너스일 때도 술이 땡깁니다. 왜? 시름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오늘 술 한잔 할까? 달디단 따끈한, 달디단을 밑에다가는 미각, 이런 거 감각적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달디단이라는 감주, 식혜의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혜술 아니고 막걸리인데 좀 더 달디단 밑에다가는 미각, 따끈한 밑에다가는 촉각. 감주나 한 잔 먹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의 외로운 생각이 헤맨다. 외로운 애라가 밑줄 끄시고, 시적 허용인데 이거 뭐 적어주셨으면 그런데 뭐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래 헤매인다가 아니라 헤매다인데 시적 허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적지 말까요? 좀 거슥하니까. 외로운이라는 거에서 화자의 정서 직접 제시 계속 시어로 드러내는구나. 그러면 A 부분까지 시작하자. 흰 바람벽을 통해 오늘 좀 많이 센치해. 외로운 생각들이 오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내 외로운 생각을 딱 비춰보는데, 그런데라고 우리도 세모 표시가 궁핍한 생활상의 세모 표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표시 따르실 거예요. 요거 네모. 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어인일 새롭게 떠오른 생각으로 시상의 전환. 이 흰바람 벽에 화자의 오늘의 마이너스에 지친 생각들로 막 부정적인 쓸쓸하고 외로운 생각들이 화면에 비춰지는 순간 누군가가 떠오릅니다.
또 어찌된 일이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어머니에다가 우리도 동그라미 표시. 시작하자의 내면의 생각에서 이제 그리운 대상들로 소재가 바뀌었네. 흰 바람벽에 비치는 대상들이 바뀌었네. 어머니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하시고 흰 바람벽에 비친 그리운 대상 첫 번째 어머니. 곁에 없으니까 떠오르는 거겠지.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이지. 시퍼러둥둥 밑에다가는 시각, 추운 날 밑에다가는 촉각. 촉각의 추운 날은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시퍼러둥둥하니 춥다라고 하면 기존의 심상 추움의 촉각이 시퍼러둥둥이라는 푸른색의 이미지로 시각화시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밑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야 되겠다? 촉각의 시각화. 차디찬물 밑에다가도 촉각. 손을 담그면서 무며 배추를 씻고 있어. 어머니가 늘 이렇게 고생하시는 모습. 씻고 있다 밑에다가는 현재형이죠. 씻고 있는 거는 현재 진행이라고도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죠. 생생한 거예요. 지금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는 와중인 거예요. 화자의 그리움에다가 밑줄 끄시고 씻고 있습니다 어머니가요. 또 그러는 순간 찰칵 화면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그녀가 떠오르네요.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 지압이 남편, 사랑하는 여잔데 이미 남편이 있네. 내가 지키지 못했네 이 사랑을. 마주 앉아서 대구국을 끓여놓고 꽤나 구체적인 생활상이네. 저녁을 먹고 있는 모습이야. 먹는다 밑에다가는 또 현재 시제라고 했자. 먹고 있어. 그리고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단 말이야.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 첫 번째, 가난하고 늙은 어머니. 그리고 내가 지키지 못했던 사랑의 그녀. 그립습니다. 그래서 1부터 16행까지 시작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흰바람 벽에 쓸쓸하고 외로운 생각들이 가지가지를 뻗치다가 어머니가 떠오르고 그녀가 떠올랐네요. 그런데 한 번에 더 화제 전환, 카메라 찰칵, 이즈막 하여서 시간의 경과에다가 밑줄. 어느 사이 이즈막이라는 단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까지 시간이 흘러온 이즈막. 어느 사이엔가 이 흰바람 벽에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면서 내 쓸쓸한 얼굴에다가 밑줄 끄시고 글자가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면서 지나간대. 내가 글자를 떠올린 거잖아. 내가 이 문구를 떠올린 거지. 얘네들이 나를 보며 지나간다라고 하면 주객전도 해야죠. 내가 술이 마시고 싶은데 내가 지나가는데 비비큐 지나갈 때 오늘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 나를 붙잡네. 레드 콤보가 나를 붙잡네 라고 하면 주객전도잖아요. 자기가 먹고 싶은 레드 오리지널을 얘네들이 나를 붙잡네 라는 것으로 원인을 대상으로 돌린다면 무슨 식 표현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주객전도입니다. 글자들이 나를 보면서 지나간다. 주객전도 하나. 그리고 글자들을 의인법으로 표현했다. 두 가지 표현기법 기억해주세요. 글자들이 지나가는데요. 의인법이랑 뭐라고요? 주객전도. 그래서 어떤 문구야? 이거 좀 F 감성 발동시켜야 된다. 여러분의 취향에 좀 안 맞는 정서라고 하더라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지. 나에다가 동그라미. 이 세상에서 제일 찌질 가난이야. 그리고 너무 외로워. 인생에서 혼자 되는 정신승리의 자기 합리화 시작입니다.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밑에다가는 고결. 고결한 신념이자 높고 밑에다가 선생님 높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가난한 거는 처지고 외롭다는 거는 상황인데 높다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에요? 라는 것으로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고결한 거. 깨끗하게 신념을 지키는 삶 있잖아요. 세상의 바보. 쓸쓸하니 높고 밑에다 고결,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난 게 내 운명이라는 거야. 어떤 존재인지 알겠지? 좀 외로운 존재구만.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결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홀로 되는 듯한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래 그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하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라고? 쓸쓸하고 외로움에다가 밑줄 한번 떠주시고 가슴 속에는 뜨거운 열망에 그리고 외로움과 쓸쓸함의 이 모든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사랑과 슬픔이 다 복합되어서 가득 차 있대. 가슴에 너무 뜨겁대.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그래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했어. 나 지금 막 09년생 나 이름을 생각하면서 어떤 존재인가? 김천구 아내회사의 나라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걔 찐따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근데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듯이 위로에다가 동그라미, 울력에다가 동그라미. 울력을 뭘까? 고무시킨다. 치얼업.
니네가 왜 찐따야? 이렇게 쌤이 하고 싶은 말이야. 위로에다가 동그라미, 울력에다가 동그라미. 이 문구가 가슴속에 피어오르는 말이 눈질을 하고요. 주먹질을 하면서 이런 글자들이 날 봐. 또 다른 인식의 글자들이 지나갑니다. 3단 논법이거든요. 3단 논법을 한번 적용해보자. 하늘이 이 세상에 내릴 적에 제일 귀하게 사랑하는 신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존재는 어떻게?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고 사랑과 슬픔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게 하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다. 따라서 그러므로 나는 어떻다? 나는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고 사랑과 슬픔 속에 가득 차서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따라서 그러므로 결론 도출. 뭐가 완성이 되는 거야? 생략되어 있는 내용. 추론을 해보니까 뭐야? 하늘이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구나. 따라서 그러므로 결론 도출은 뭐라고요? 하늘은 나를 가장 귀하고 사랑하기에 지금의 현실에 나는 어떻다? 가난하고 찌질하게 사는구나. 자기 합리화가 딱 맞아떨어져.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 왜 이렇게 개찌질이지? 하늘이 가장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존재. 이 세상에서 다 개찌질하더라. 사례까지 들어줘. 초생딸, 저물어지는 달, 가난하고 높고 쓸쓸하잖아요. 바구짓고 박복, 너무 외롭고 쓸쓸하잖아요. 짝새, 당나귀가 그렇잖아요. 올 이그젠플인 거야. 프랑시스 젠, 내가 존경하는 시인, 너무 가난하고 찌질했거든. 도연명, 라이나 마리아 리케. 하지만 고결한 삶 속에서 자신들의 신념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나 역시도, 나도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 오케이, 나도. 그래서 이 시에서의 시적하자. 자기의 운명에 순응합니다. 운명의 순응으로서 나 역시 고결한 삶을 도연명 선배님, 라이나 마리아 리케, 프랑시스 잼처럼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겠다. 그러면 1등급 정리 들어가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문제 풀어보는 게 힘들다면 월요일에 넘기지 말아보세요. 1부터 6까지 시적하자의 화면에 비친 생각들은 쓸쓸, 고단함, 그리고 옆에다가는 외로움 하나 추가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시적하자의 가난한 처지도 드러나네요. 찌끄고 가난, 가난한 궁핍함, 가난 궁핍이라고도 추가를 좀 적고 싶습니다. 쓸쓸함과 고단함 그리고 외로움, 여기까지 정석. 찌끄고 하자의 처지가 어떻다? 가난과 궁핍 속에서 좁다란 방, 15척의 전등, 다 낡은 무면 셔츠가 하자의 가난과 궁핍을 말해주네요. 그래서 7부터 16행에서는 그리움의 대상 둘을 떠올립니다. 그리움 옆에다가 가로로 여시고 어머니, 사랑하는 그녀. 어머니, 그리고 사랑 그녀. 그러면서 17부터 23년에서 시적하자가 뭘 한다? 자기 운명을 생각해 보는 거야. 나 지금 어떻다? 글자들이 얘기해. 너는 있잖아. 이 세상에서의 가난, 외롭고 쓸쓸한 존재야. 그런데 생각해보자. 24행부터 말이야. 고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어. 왜? 이 세상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 세상의 하늘이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좀 납득이 돼요? 아니면 정신 합리화에서 그냥 정신 승리네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냥 자기의 합리화로서 운명에 수용하고 운명에 순응하고 운명에 수긍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겠다? 고결하게 살아가겠다. 흰바람 벽의 역할 없으면 시험지가 완성되지 않을 건데 이번에다가 별표 3개 무조건 선제했습니다. 개수고 모르게 문제했어요. 흰바람 벽의 역할로 선제 하나 만듭니다. 스크린에다가 밑줄, 상념투사에다가 밑줄. 이런 표현 너무 좋네. 상념투사. 머릿속의 생각을 상념을 투사시킨다. 내면을 비춘다. 너무 좋네요. 내면 성찰에다가 밑줄. 화자의 가난한 현실을 상징한다. 가난한 현실에다가 밑줄. 왜? 화면을 비추는 게 다 가난이잖아. 쓸쓸하고 외롭고 가난한 처지에 대해서 인식했고, 두 번째, 가난하고 늙은 어머니, 그리고 세 번째, 사랑하는 그녀는 내가 아닌 남자와 함께 대국국을 끓여 먹고 있는데 가난하니까 지키지 못한 사랑이잖아. 가난한 현실 상징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화자에게는 이 흰바람 벽을 통해서 사색과 성찰입니다. 사색 성찰에다가 밑줄.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는 어떻나요? 초생딸, 바구짓고, 짝새, 당나귀. 너무 여리고 순수한 존재. 이 세상에 강인하게 살아가지 않아. 막 카리스마 있게 살아가진 않아. 그 배구 선수 누구죠? 연경 언니? 이런 사람들은 초생딸, 바구짓고, 짝새, 당나귀랑은 결이 달라요. 막 그 연경이 언니 막 이렇게 막 하는 짤 배구 요새 감독됐거든요. 그 예능에 되게 재밌는데 그런 사람들의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프랑시스 젠, 도연명, 마리아 라이나 리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좀 세상의 바보. 바보지만 고결한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사람. 고결한 삶에다가 위주. 쌤이 좀 이런 영혼들이랑 다양한데 맨날 좀 터지거든요. 좀 당하거든요. 근데 나 그 내 속에서의 나의 신념 좀 있단 말이지. 나 그렇게 세상의 바보가 아니야. 나 그렇게 착하지 않아. 내 신념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야. 라는 것으로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에다가 쌤은 백석의 이 영혼에 완전 공감하겠는데 여러분 좀 어떻는지 문제풀이에서 해결해 보시고 외롭고 쓸쓸하고 슬프다. 겉은 그렇지만 나 영혼만큼은 깨끗하다. 순수함과 높은 이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자 함. 괜찮나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랑 조금 비슷한 시 갈매나무도 여러분이 좀 만났던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안 했구나. 남신의 주 유동 박시봉방 안 했죠 우리. 백석 시인의 작품인데 그 작품이랑 굉장히 좀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링크 주는 문제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없네. 14문제 딱 적절한 양이니까 푸시고 직전이 돼서 좀 더 문제를 풀고 싶다면 문제는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래서 무닥하시면서 더 풀고 싶은 거는 말리지 않아요. 꼭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15페이지, 그거 24페이지 킥고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자료를 좀 다 준비해 놓을게요. 오늘은 현대시를 일단 좀 파놓자. 그리고 명확해지면 딱딱딱 책 만들어서 할 테니까 오늘은 현대시를 좀 파겠습니다. 좀 잠이 오겠지만 그럴 수 없어요. 윤동주 시. 길이라고 하면 또 역시 중심 소재야. 신방한 벽 중심 소재야. 길도 중심 소재야. 그래서 길을 통해서 시작하자 뭘 한다. 역시 길 밑에다가도 뭐라고 적고 가자. 자아성찰. 네, 욕심에서 이거는 절대로 한 작품도 안 빠질 거거든요. 물론 수라는 빠지겠지만. 그래서 이것까지 딱 해놓으면 9번 조금 넘게까지 좀 해놓으면 우리가 완전 안정감 있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쌤의 욕심은 8번은 무조건 하고 여러분 상태 가서 9번 하나 더 하면 딱 되지 않겠나. 그럼 이제 자, 길을 가겠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하자마자 목적어 생략으로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어. 라는 거에서 왜? 라는 거죠. 잃어버렸다라는 거에 마이너스의 어휘를 그냥 던져버려. 근데 목적어가 없어. 뭐를 잃어버렸는지를 몰라. 무엇을 어디다가 잃어버렸는지를 몰라서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길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성찰의 공간이죠. 길에서 성찰하는 거예요. 길, 인생길. 인생길에서 진짜 로드가 될 수도 있고 인생길이라는 상징성으로 화자가 뭘 찾고 있다? 참된 자아의 모습을 찾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무엇을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서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서 주머니 내 내면을 더듬어 길의 인생에 나아가 봅니다. 탐색의 시작. 자아의 참된 자아를 찾아보자. 참된 자아의 탐색 시작에다가 밑줄. 돌가 돌이 끝없이 연달아. 연달아에다가 밑줄 끄시고 돌돌돌돌돌 반복을 통해서 밑줄. 당연히 운율을 형성이 되지만 하자가 얘기하고 싶은 내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돌돌돌돌 하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길이 이어진다는 것으로의 지속성. 자아를 금방 찾지는 못한다. 찾는 일이 어려움에다가 밑줄 끄시고 돌담을 끼고 갑니다. 돌담에다가 밑줄 끄시고 길에서 나를 찾는 데 있어서 뭐가? 돌담이 가로막고 있구나. 돌담에다가 동그라미 장애물에다가 밑줄 극복 대상에다가 밑줄 담이요. 세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담이 세문을 굳게 닫았다. 단절에다가 밑줄 차단에다가 밑줄 길 위에 그 담이 긴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네요. 긴 그림자 어두움의 이미지는요. 아물에다가 밑줄 절망에다가 밑줄 길이요. 내 인생에서의 자아 탐색의 이 과정이요. 아침에서 이어지고요. 저녁까지 가서요. 저녁에서 아침까지 통하고 있습니다. 쉽게 끝나지를 않네.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연속성으로 탐색의 길이 이어지네요. 밑줄 듭니다. 계속되는 애 밑에다가는 연속성이라고 좀 적어주시고 탐색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내 인생에서의 삶의 여정이 참된 자아를 찾아봅시다. 돌담을 더듬다가 눈물을 지어보아요. 눈물에다가 동그라미 너무 힘들어서 자아가 성찰되는 삶 속에서 나를 찾는 것이 어떻다라는 거야? 눈물을 지어보는 힘겨움과 슬픔이다. 쳐다보면요.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궁디 좀 아픈가요? 어떤가요? 좀 아픈가요? 괜찮나요? 네, 너무 아프면 여기에 있어서 하늘에다가 별표 3개 치시고 윤동주의 서시에서도 똑같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웠기를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늘은 너무 푸르른데 하늘은 너무 고결한 모습인데 내가 너무 부정적이라는 거에서 하늘을 보니까 어떻다고? 내가 부끄럽다고.
하늘에는 자아성찰의 매개체. 흰바람벽, 하늘, 링크 걸 수 있겠지. 부끄럽도 푸르단 말이야. 지금 나를 찾지 못해서 돌담을 막 더듬다가 못 찾겠으니까 쉽게 나오지가 않으니까 눈물이 터진 거야. 그 순간 하늘을 보니 너무 부끄러워. 하늘이 푸르른 그 모습에.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 삭막하지. 살아오는 데 있어서. 김고에서의 지금 10개월 남짓에서의 7개월인가요? 7개월 남짓에서의 이 즐거움에 이 삶이 좀 뭔가 요소가 있어요? 김고 생활의 힘겨움을 견디게 해주는 뭔가의 요소가 있나요? 근데 이 시적하자는 없대요. 풀 한 포기도 없대요. 삭막하대요. 암담하대요.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내가 지금 그래도 뚜벅뚜벅 가겠대요. 걷는 것에다가 밑줄 끄시고 참된 자아를 내가 끝까지 찾겠대요. 포기하지 않겠대요. 참된 자아에다가 밑줄 걸어가겠대요. 돌돌돌돌돌이 이어지는 이 길을요. 담이 가로막고 있지만 담의 역할을 뭐라고? 차단, 단절. 이 담이 저쪽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담 저쪽에는 내가 남아있어. 뇌에다가 밝혀지게 참된 자아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아침에서 저녁,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하면서 계속 이 길을 걸어가야 돼. 눈물이 터져도 내가 이 길을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이지만 걸어가야 해. 왜?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거든.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것에 이 기억과 니을에 나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 반드시 나와야죠. 담 저쪽에 있는 나는 플러스의 참된 자. 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고자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고 있는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현실적 자.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으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라는 것은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것으로요. 현실 극복에다가 밑줄 참된 자아를 찾으려고 하는 결의로 끝까지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야. 잃은 것을 찾기 위해서 기뻐하겠습니다. 오케이. 1등급 정리 갈게요. 1부터 4연 지금 마이너스의 문제 상황이야. 암담한 현실이다. 참된 자아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시작하자는 걸어갑니다. 돌담을 더듬어서 눈물을 짓고 하늘을 쳐다보며 부끄럽게 푸르다. 부끄럽게 푸르다라는 거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행위를 뭐라고 생각하자? 자아성찰. 그리고 6년에서 7년까지 참된 자아의 회복의 의지, 참된 자아의 회복 의지에다가 밑줄 끝까지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자아성찰의 지속을 통해서 꼭 반드시 참된 자아를 찾겠다는 거예요. 참된 자아를 찾고자 하는 의지.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까? 길이라는 것 자체를 자아성찰을 하는 장소예요. 나를 바라보는 자아성찰의 장소에다가 밑줄, 자아 탐색에다가 밑줄, 그리고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참된 자아를 찾는 적극적 행동에다가도 밑줄, 참된 자아를 찾는 적극적 행동에다가 밑줄.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문제 풀어보시기로 하고, 그런데 쌤이 흰바람 벽에서 문제를 얘기를 안 하고 간 것이, 네, 잠시만요. 넘어가서 23페이지로 2개 작품 했으니까 연달아 탁탁 안 볼 수는 없기에 1번에 간단하게. 너무 쉽다. 수민 상관없어. 특정 공간 드러나나요? 23페이지 1번에 특정 공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특정 공간 드러납니까? 특정 공간 있나요?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 제시되었나요?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 특정한 공간을 밑에다가 적고 갈까요? 구체적 공간적 배경이라고 적겠습니다. 특정한 공간은 수미상관은 아예 대도 안 한 이야기고요. 수미상관에다가 완전 과감하게 X. 특정 공간 밑에다가는 뭐라고 적고 가야 됩니까? 구체적 공간적 배경.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이 있어요. 이 시작하자는 장소를 이동하지 않아요. 어디라는 구체적 공간이 제시가 되었죠? 적절한 방. 그런데 대비는 아니에요. 대비에다가 X. 명령어조 X. 의지 아니. 의지는 O야 X야. 의지는 O야 X야. 고결한 삶에 대한 지향. 나 이렇게 살아가겠다. 고결한 삶에 대한 지향으로 의지에다가 동그라미. 공감각적 침상에다가 밑줄 O야 X야. 공감각적 침상. O. 10% 동동하니 추운 날이라는 걸로 촉각의 시각화. 네, 자연물의 동적 모습에다가 X 하시고, 고단한 삶을 10% 둥둥하니 추운 날이라는 어머니의 힘겨운 삶을 10% 둥둥하니 추운 날로 표현을 했군요. 동의하시나요? 네. 이번에 A, B, C, D, E에서 나머지는 다 맞는 이야기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끄덕끄덕 해야 돼. 가난한 생활상을 보여주는 소재라고 하면 때끌은 낡은 무명 셔츠, 좁쌀한 방, 15촉의 정글.
그리고 화자의 정서가 쓸쓸하고 외롭다라고 직접 제시도 됐고요. 흰바람 벽을 통해서 존재 인식하는 거 누구누구? 어머니랑 그녀. 그리움의 정서가 심화가 되네요. 1단계에서 더 심해지니까. BC에 나타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연민, 소외된 사람들에다가 X, 그리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줘야죠. 연민도 아니고 그리움이죠. 소외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운 사람들의 그리움입니다. 자기 연민에다 X, 나 안 됐네 라는 거에서 자기 연민했어. 그냥 자기 자식을 인식한 거야. 나 좀 찐다. 나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다. 근데 이 세상에서 하늘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한 존재는 가난하고 쓸쓸하다. 따라서 그러므로 결론 도출, 나는 하늘의 귀염둥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늘의 사랑둥이 이런 걸로 이제 인식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고결하게 살아가겠다. 그 다음에 뒤에서 좋아. 자기 긍정. 나 하늘에서 귀한 존재야. 자기 긍정에다가 밑줄 이에서 완전 강화되었어. 도연명급이야. 프랑시스 잼과 라이나 마리아 릴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이에서 동질감을 느끼는 대상들이었죠. 그 대상들이. 그리고 3번에서는 기억이 어떤 시간입니까? 기억을 보니까 오늘 저녁 자아성찰의 시간입니다. 나머지 살릴 거 있나? 라고 보니까 없어요. 그리움이 심화되는 시간이다 라고 하면 O 할 것 같아요. 내면 성찰이 이루어지면서 그리움이 심화되는 시간이다 라고 하면 O 할 것 같습니다. 4번으로 보니까 4번에 흰바람 벽의 의미와 기능을 탐구한 내용이다. A, B, C, D, E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할 거야? A부터 봐야 되겠네. 하자가 처한 가난한 상황을 짐작하게 하고 하자의 쓸쓸한 내면을 비춰주는 도구가 뭐라고요? 흰바람벽. 상념투사 이 말 너무 좋지 않아요? 내면을 비춘다라는 말을 4글자로 상념투사. 간지나네요. 스크린과 같은 공간, 순수하고 고결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가치관이 드러났고요. 지금 무기력합니까? 그냥 팔다리가 잘린 것 같이 번아웃이 왔어 이거야? 아니면 내가 너무 가난하고 궁핍한 현실 속에 쓸쓸하고 외로움 속에 내 고결한 삶을 지키겠다는 거야. 고결한 삶을 지키겠다는 거지. 그래서 무기력한 지식인의 고뇌와 갈등은 땡땡땡. 이 글자들이 나를 또 어떻게 해주는 거야? 울력해주는 거지. 위로해주는 거지. 5번으로 갑니다. 인간은 각자 정해진 운명이 있고 초월적인 힘에 밀려서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그것을 바꿀 수 없는 삶이 있다고 믿는 가치관이 뭐라고요? 운명론적 세계관. 여러분 운명을 믿으시나요? 운명론적 세계관에다가 네오박스 좀 쌤은 믿는데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그거 하나만 기억해요. 김천고 졸업식 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졸업할 건지만 생각하시면 지금에서 이런 약간의 힘겨움, 하기 싫음 이런 것들이 좀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쌤은 좀 그런 것들이 좀 그려져요. 분명히 졸업을 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왜냐면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정말로 1번부터 갑니다. 부정하지 말고 부정을 하는 순간 망조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는 외롭고 쓸쓸한 현재의 삶을 어떻게 인식한다? 운명으로, 운명론적에다가 밑줄. 하자는 운명을 결정짓는 있지 초월적인 존재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 뭐라고 적지?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어. 운명을 그거 정하는 그 존재를 시어놓는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god를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어. 적어야 돼. 초월적인 존재는 하늘이라는 걸 인식해야 돼. 그 길에서의 하늘은 신 아니에요. 길에서의 하늘은 윤동주 길에서의 하늘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면 성찰의 매개체. 하자의 성찰의 매개체가 하늘이에요. god가 아니에요. 근데 흰바람 벽에서의 하늘은 뭐예요? 내면 성찰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하늘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내면 성찰을 한다에 O 하시고 개수에다 포함시키면 큰일 납니다. 여기 이 시에서의 하늘은 god, 초월적인 존재, 나의 운명, 나 하늘의 사랑둥이. 하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좀 가난하다. 그리고 길에서 윤동주에서의 하늘은 뭐다? 내면 성찰의 도구. 하늘이 너무 부끄럽게 이런 거에서 내 부끄러움을 인식.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두 하늘의 비교입니다. 하늘을 비교해주세요. 타인과의 동질감에다가 밑줄. 누구죠? 프랑시스 잼, 라이나 마리아 릴케, 도연명. 운명의 삶에 대한 맞습니다. 위안을 느끼고 있죠. 위안에다가 밑줄. 위로, 울력, 위안이라는 시어를 사용했어요. 과거와 현재 괴리감, 이건 뭘까? 과거와 현재 괴리감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 과거에 진짜 잘 나가는데 현재의 지금의 삶이 대진따가 되었다. 이게 괴리감이에요. 과거의 플러스가 지금 현재의 마이너스랑 너무 동떨어졌다의 사이 괴리감은 이런 방법 언급한 적이 없어요. 쭉 찌진. 그건 뭐다? 하늘이 사랑하셔서. 그 다음에 5번에 사랑과 슬픔 속에 사는 것을 세상 모든 고귀한 존재가 겪는 운명이다. 맞아.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랑과 슬픔이 가슴 속에 가득한 것은 고귀한 존재들은 거쳐야 되는 거야.
김구가 유달리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크게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크게 될 존재들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길에서의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1번. 다와 나의 공통점. 좋다. 특정, 그러면 이거 다 비교해요. 1번에 길에서 역순에 있어요. 나는 이제 시험범위 제낄 것 같거든요. 나는 X 해버리고, 가의 특징으로 적절한 문제로 바꿉시다. 가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하고 물었을 때, 역순에 등에다가는 완전 X. 그러면, 이거는 무슨 시상의 흐름이야? 아까 시상의 흐름이 풍만한 벽은 의식의 흐름이라며. 그러면 길은 시상의 전개 방식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 길은 어떻게 시상이 전개되고 있어? 역순행이 아니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내면의 성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아침에서 저녁, 저녁에서 아침까지 통하면서 길 위에서 시작하면 뭐라고 일단? 자아 성찰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역순행 X. 특정 소재를 뭐라고 밑에다가 이쁘게 적으실 건가요? 특정 소재 밑에 뭐라고 적자? 이쁘게 길. 자연물의 인격구요. 밑에다가는 의인법. 의인법 있었나? 길에서 의인법 있었나요? 쌤이 놓쳤나요? 의인법 있었나요? 한번 찾아주시죠. 없는 것 같은데, 의인법. 그렇지? 의인법 없는데요. 그리고 어조의 변화. 있었나요? 어조의 변화? 아니, 줄곧, 쭉. 근데 흰바람 벽에는 이 어조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흰바람 벽에는 어조의 변화가 드러난다고 하면 O일까 X일까? 생각해봐. 흰바람 벽에서의 화자는 어조가 변화가 되었다고 하면 O일까 X일까? 생각해봐. 아닌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어조의 변화라고 좀 고민해봐봐. 시험지의 상황에서 이거 하나로 3개인지 4개인지 이제 갈라지는 거야. 적절한 개수 고르는 문제에 흰바람 벽에서 화자가 어조의 변화를 통해서 화자의 내면적 태도가 드러난다. 어조의 변화를 통해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하면 O일까 X일까? 흰바람 벽에서 화자의 어조는 변화 됐냐 안 됐냐? 뒤에 말은 무조건 맞아. 어조의 변화만 따지면 돼. 그렇다면 O일까 X일까라는 거에서 쌤은 좀 O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내 지금 처지에 대해서 되게 가난하고 쓸쓸하고 라는 거에 마이너스를 인식했잖아. 근데 그걸 하늘로 요인을 보내니까 하늘이 가장 귀하고 사랑한 하늘 사랑둥이는 다 이렇게 산다는 걸 느끼는 순간 내 고결한 삶에 대한 지향을 다짐하게 되잖아. 굳이 살아가리라 뭐 이런 서술어가 나오지 않아도 라이나 마리아 리케가 그러하듯이 뭔가 막 박세다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나도 그렇게 살겠다 나 역시 라는 거니까 자기의 마이너스에 긍정적 전환이 일어났잖아. A, B, C, D 다 마이너스였어. 엄마 너무 막 10% 정도만이 추운 날이라고 무당 패랑 우리 엄마 어떡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여자 못 지켰어. 다 마이너스지. 나 여자도 못 지키고 나 이 인생 왜 이래 라고 생각했는데 나 하늘의 사랑둥이라서 고결하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이 전환됐잖아. 내 처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했잖아. 흰바람 벽에는 어조의 변화가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계속 했고 흰바람 벽에서는 화자의 어조의 변화가 있다. 반어적 표현 있었을 막 뒷목 잡았을 때 와 상황은 이런데 표현을 이렇게 하네. 나는 행복합니다. 흰바람 벽에서 막 나 행복합니다 막 이렇게 했으면 반어법이고 길에서도 자아를 찾았습니다. 찾지 못했는데 찾았습니다 라고 하면 반어적 표현이었겠죠. 반어적 표현에다가 X. 그리고 기억과 니은을 중심으로 가를 이해해라. 시험 문제 너무 좋네. 이번에다 별표 이런 문제 다 뒤에 있는 거 아시죠? 이 학력평가 기출이 된 문제면 다른 문제들도 다 실려있는 거 알죠? 그죠? 문제풀이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랑 나를 비교를 해라. 시험에 나와야 되겠네. 기억을 찾는 게 니은의 목표야. 기억은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게 니은이야. 기억에다가 X, 니은이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묵묵히 걷고 걸으면 뭐를 찾게 된다? 기억을 찾게 되는 거야. 니은의 긴 그림자? 그러면 이렇게 고쳐야지. 니은이 긴 그림자가 드리운 길, 풀 한 폭이 없는 길을 걸어서 걷고 걸어서 다음 저쪽에 있는 기억을 찾겠다 라고 바꿀 수 있겠죠? 돌담과 세모는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에다가 밑줄. 니은이 주머니를 왜 더듬어요? 기억을 잃어버려서 찾으려고. 니은을 길을 걷는 동안 다음 저쪽에 있는 기억의 존재를 인식합니까? 예, 저쪽에 나가 있네. 그래서 걸어가야 되겠네. 3번에 X! 이런 재미지. X를 끊는 시원함. 갈겨버려. 4번에 보기를 참고하자.
길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자는 자기 탐색과 성찰을 통해서 본질적 자아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모습을 보여준다. 좋았어. 2, 3, 4, 5는 딱 봐도 다 맞는 말이죠. 셀문이 굳게 닫혀있다에다가는 마이너스. 부정적 상황이죠. 아침에서 저녁,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한다라는 것은 밑줄 긋자. 탐색의 과정 지속에다가 밑줄. 왜 눈물이 쏟아졌어? 자아를 찾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하늘이 너무 푸르른 게 부끄러워서. 부끄러움에다가 밑줄. 이 길을 왜 걸어? 라고 하면 저쪽에 내가 있거든. 참된 나를 찾아야 되거든. 당하는 선지죠. 근데 1번에 돌이 끝없이 연달아 있어. 그러면 본질적 자아의 회복을 위한 하자에 확고한 의지가 아니라 돌이 끝없이 연달아 있다는 거는 자아 탐색이 쉽다 어렵다? 자아 탐색이 어렵다는 거야. 돌이 끝없이 연달아 밑에다가 적고 갈까요? 자아 탐색의 어려움이라고 적자. 돌이 끝없이 연달아 밑에다가 뭐라고 적고 간다? 자아 탐색의 어려움. 5번에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적 공간은 시인이 주제를 이건 봐야 되겠다. 시적 공간에다가 동그라미 길이죠. 주제를 형상하기 위해서 설정한 곳이다. 시인의 시적 공간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공간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한편의 시에서 동일한 공간은 다른 의미를 담은 공간으로 설정되기도 한다. 그럼 1번에 1년의 길은 좋아. 밑줄 긋자. 탐색이 시작에다가 밑줄. 2년과 4년의 길은 동일한 공간이다 라고 하면 끝없이 걸어가야 돼. 자아 탐색을 위해서 끝없이 걸어가야 되는 동일한 공간에다가 밑줄. 추억 속의 공간이라고 하면 곤란하지. 추억 속의 공간에다가 X 하시고 지금 이 길에서의 자아 탐색의 길이라고 생각해줘. 좋아. 역순행, 배려심, 탐색, 공개, 한자어 뜻들 괜찮지요? 넘어가겠습니다. 8번은 좀 제대로 해놓자. 8번의 세트를 제대로 하고 나면 그러고 수행평가를 좀 정하고 가셔야 돼. 나 정한 사람 있어? 수행평가. 이거 수행평가 이번 주에 얘기해 주셨지. 목요일 이럴 때 얘기 들었지. 수행평가 아직 얘기 못 들은 반 있나요? 다 전달됐네요. 그럼 나는 작품을 못 들었어. 아직 다 해서 이럴 수가. 그러면 좀 자세하게 그 작품을 나는 정했습니다. 근데 바꿀 필요도 없거든요. 시조 가사면 어떤 것이든 5개가 무조건 나오거든요. 나는 작품을 정했습니다. 끝줄 행정. 저는 뭘 할지 정했습니다. 오케이. 정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정하고 가세요. 알았죠? 오늘 정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8번. 너무 중요한 작품 2개야. 저문강의 삽을 싣고 농무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양대 산맥이야. 농무가 나오면 저문강의 삽을 싣고랑 같이 짝을 짓고 저문강이 나오면 농무를 떠올릴 수 있어. 왜냐? 어떤 공통점이냐? 사회상이 동 8번에다가 별표 3개. 긴반함적도 중요하고 길도 중요하지만 8번의 두 작품은 진짜 찐으로 2개 비교하는 작품일 거야. 8번에다가 별표 3개 위에다 적고 가겠습니다. 1970년대 산업화라고 딱 적어주시고 여기 26조 저문강의 삽을 싣고 위에다가 뭐라고? 안돼 우리 호야 화이팅. 저문강의 삽을 싣고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자? 위에다 1970년대 산업화라고 적었지. 그러면 농무는 농촌이야. 농촌. 농무 밑에다가 농촌. 저문강의 삽을 싣고는 도시야. 그러니까 얘들아 이촌 향도 현상으로 농촌이 두 개가 되니까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럼 도시라고 적으면 도시 노동자라고 적으시고 도시 노동자라고 적으시고 농모 밑에다가는 농촌 농민 소외된 농민이라고 좀 적어요. 소외된 농민. 아니 박정희 정권이 나라의 경제 한강의 기적이라는 거를 그거 만들려고 1970년대에 막 우리 어머니도 그거 하셨대요. 그 중학교 때 미싱을 돌렸대요. 그래가지고 미싱을 돌리는데 이제 야간 학교를 다니신 거지. 거제도에서 부산으로 가셨는데 대구로 가시고 하셨는데 이제 공장을 들어가신 거야. 그래서 밤에는 학교를 다니시고 낮에는 공장을 가는데 공장에서 화장실을 안 보내줬대. 그래서 옆에 분유통 있지. 애기 분유통 그 철로 되어 있는 거 거기에서 쉬를 하고 계속 미싱만 돌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도 허락을 하지 않은 게 도시 노동자였어. 13살, 14살 이럴 때. 그러다 이제 나중에는 파티마 병원 같은데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뭐냐 시체 닦고 뭐 이런 것까지 하셨대. 그냥 학교 다니시는 거에서. 그 당시에 1970년대에 중학생, 초등학생 그 나이 되는 그 고등학생들의 이거 진짜 너무 잡고 싶다. 인권이 있었겠니? 그런 게 없는 것이 도시 노동자들의 삶이 저문강에 삽을 싣고. 그럼 농무는 어때? 쌀값을 폭락을 해야지 이 도시 노동자들 이
엄마 같은 이 중학생들한테 월급을 적게 주잖아.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냥 쌀값이 완전 끝나게 된 거야. 그래서 농무에는 뭐다? 농촌 붕괴. 농무 밑에다가 가로열어서 농촌 붕괴 하나 적어주시고요. 전문강의 319에서는 뭐다? 도시 노동자들이 소외가 됐다는 거야. 도시 노동자의 이야기, 소외된 농민의 이야기. 이게 세트가 뭐다? 1970년대에 한강의 기적의 이면이다. 이게 속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주 세트라서 완전 노트 갈게요. 정의성의 전문강의 419 자유시장 서정시 꽤 중요한 말 나와요. 노동자의 삶에 비해다가 도시 노동자가 이렇게 살았다. 그 다음에 1번은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다가 밑줄 끄시고 꽤나 구체적이야. 쌤도 엄마의 모습을 되게 구체적으로 묘사했지. 화장실을 갈 수 없어서 화장실 어디에? 그런 게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 여기도. 그리고 차분하고 절제도 격분해서 울지 않아. 어머니 이러면서 막 그렇게 사셨나요? 이런 게 아니야. 담담하게 자기 얘기를 해. 차분하고 절제된 어조에다가 밑줄. 근데 그 속의 이야기는 너무 비애와 한이지. 근데 이걸 덤덤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3번에다가는 별표인데 너무 중요한 게 그냥 일어난 삶이 달라질 거라는 희망은 없어. 현실 수용에다가 밑줄. 그리고 또 어때? 가난한 먹을 것이 없는 말로 돌아갈 뿐이야. 다음날에 미싱을 돌리려고 그 다음날 삽질을 하려고 체념적인 태도에다가 밑줄 겁나 중요해. 체념적 태도에다가 밑줄 너무 중요합니다. 본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흐르는 것이 물뿐이야! 밑에다가 무슨 법이어야 돼? 이것만 딱 할게요. 여러분 상태 보니까 9번은 좀 아닌 것 같아서 8번까지 완벽하게 해놓고 수행평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것이 물뿐이야! 라고 하는 삶의 표기법 뭐지? 서리. 그러면 흐르는 것이 물뿐만이 아니라 뭐도 있다는 거야? 뒤에 나와. 흐르는 것이 물뿐만이 아니야. 뭐도 흐른다? 우리도 물과 같다라는 거야. 우리의 인생도 흘러간다는 거야. 우리도 저와 같아서 저에다가 동그라미, 강변에다가 네모박스, 구체적인 강변에 나가서 삽을 씹는 거야. 삽에다가 별표셋. 쌤은 어머니의 삶에서 뭐를? 미싱을 떠올리지. 근데 이 노동자는 뭐야? 삽이라는 것으로 자신의 처지를 표명을 해줘. 표상이 뭐다? 삽을 씹는다는 거야.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뭐를 씹는다? 삽을 씹고 있어. 거기 슬픔도 퍼다버린다. 그런 집이다. 거기 슬픔도 퍼다버린다에다가 별표 3개. 사용된 표현기법 수업 시간에 좀 확인해줘. 슬픔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삽으로 퍼서 방에다가 훅 던져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모래처럼 표현했잖아. 그럼 배운 표현기법에서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눈에 보이지 않는 슬픔이라는 추상과 관념의 대상을 삽으로 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형상화시켰으니까 옆에다가 뭐라고 적자? 관념의 구체화라고 얘기했을 때 부정은 안 되지. 끄덕끄덕은 되지. 설명하시면 시험에서 내실 의도고 안 하셔도 알고는 있자. 관념의 구체화. 슬픔을 삽으로 퍼서 버린다. 한마디로 오늘 그 공장에서 당했던 아픔들 있지? 뭐 관장 같은 사람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막 인권 유린시키고 막 이렇게 한 것들을 아픔을 비워내고 싶은 거야. 이쪽에 자 비애를 씻어버림에다가 밑줄 오늘 하루 일과를 마무리해서 강물에 나가서 삽을 씻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일이 끝나서 저물어 가네요. 저물어에다가 밑줄 끄시고 시간적 배경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깊어가는 강에다가 밑줄 끄시고 비애가 심화되는 것 같은데 깊어가는 강을 통해서 화자의 마이너스의 정서도 심화되는 것 같은데 노동자의 비애가 심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깊어가는 강. 이거 너무 중요한 표현이지 않아? 쭈그려 앉아서 담배나 피우고 쭈그려 앉는다라는 거에서 되게 당당해 아니면 좀 초라해? 초라하잖아. 현실에서 찌들어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막 당당하게 피지 않아. 쪼그려 앉아서 핀다는 거에서의 쪼그려 앉아. 밑에다가 뭐라고 적자? 초라.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야. 할 수 있는 건 뭐야? 달라지는 게 없어. 그냥 돌아가는 것밖에 나에게 허락되어 있는 게 없어. 뿐에다가 별표 치시고 나에다가 별표 치시고 품사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담배 나 피우고라고 했을 때 나의 품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혹시나 싶어서 그냥 약간 높아심에 하는 이야기인데 문법이 전범위로 쭉쭉 나가신다라고 하니 파트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 담배 나 보조사잖아요.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잖아요. 담배 나 밑에다가는 보조사. 근데 돌아갈 뿐이라는 거에서 뿐도 사실 조사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의존명사야. 수식을 받는 의존명사야. 그래서 담배 나 뿐이라는 이런 어휘 단어를 통해 라고 하면 오 하셔야죠. 그죠?
좀 더 정확하게 품사를 지적한다면 나는 보조사고 뿌는 의존명사인데 사실 뿌니 조사로도 쓰이니까 무기력에다가 밑줄, 체념에다가 밑줄 그걸 좀 강조해주는 거야. 쪼그려 앉아서 담배나 피우고 돌아갈 뿐이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전태일처럼 뭐 이런 거 못해. 그냥 현실에 돌아가는 쳇바퀴의 삶이야. 체념과 무기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네요. 체념과 무기력입니다. 삽자루의 인생이에요. 삽자루의 생애에다가 밑줄 노동자의 삶이 삽자루입니다.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상승이에요, 하강이에요. 저물고 저물어서 하강 옆에다 적어놓자. 저물어가고 저물어가는 하강적인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 가로로 묶을까? 색답 바닥에 썩은 물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오염된 환경인데 도시 문명의 환경 비판하려고 하는 시가 아니야. 이거는 썩어가는 물을 보여주는 것이지 노동자의 삶의 한가 비애를 얘기하는 것이지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건 아닙니다. 오염된 이 물에 달이 뜨는구나. 변함없이 뜨는 달이겠죠. 물과 달이 나타내는 건 뭘까? 기억과 니은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달은 뜨고 흘러가는 물이고 전쟁이 일어나도 뭔가 변함없는 계절의 모습에서 코로나 때 진짜 우울했는데 김고 앞에서의 벚꽃은 진짜 예뻤었거든요. 학생들은 없는데 그런 거지 않겠어요. 그죠? 변함이 없는 이 달과 흘러가는 물이 지금의 현실의 마이너스를 더욱더 부각시키지 않을까요? 색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은 너무 멋있게 뜬단 말이야. 변함없는 달은 뜬단 말이야. 우리도 달과 같이 물과 같이 저와 같아서 저와 같아서에다 밑줄 끄시고 두 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흐르는 물과 같다 1년이랑 연결시킨다면 달이 뜨는 분야의 암팽과 연결시킨다면 반복해서 뜨는 달과 같아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니까 반복이야. 무기력한 일상의 반복으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에다 가로 묶으시고요. 궁핍하고 고단하고 노동자의 삶으로 다시 이렇게 나가는 부사. 다시라는 부사를 통해서 어두워지면 돌아갈 뿐이야 라는 시작하자의 체념적 태도를 부각시키네. 체념적 태도에다가 밑줄. 좋았어. 앞으로 15분이야. 좀만 힘내면 돼. 자, 그럼 1등급 정리로 갈게. 강물과 달의 의미에서 강물과 달은 뭐뭐는 흘러갑니다. 이런 느낌이야.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뜨고 무슨 일이 있어도 흘러가는 변함없는 모습이야. 주체성 없이 에다가 밑줄 맞아요. 그냥 흘러갈 뿐이고 뜰 뿐이고 반복에다가는 방점을 뽕뽕 찍어줘. 반복에다가 뽕뽕 흐르고 매일 뜨는 거야. 그냥 변함없는 모습이야. 그게 화자의 처지랑 닮았다는 거야. 화자의 처지도 어때? 또 내일 가서 삽질해야 돼. 또 내일 가서 뭐야? 미신 돌려야 돼. 루시어는 궁핍하고 어두운 현실입니다. 궁핍에다가 밑줄, 어두운 현실에다가 밑줄, 노동자의 삶에다가 밑줄. 이 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1970년대에는 경제개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야. 박정희 정권. 밑줄보다 경제개발 정책이 본격적에다가 밑줄. 쌤은 그런 말이 제일 싫어. 그런 사람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너무 감사한 이야기라는 거에서는 끄덕끄덕이 되는데 그런 희생이 있어야지 결과가 뭐 나오지 뭐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야. 충분히 우리나라 사람들 좀 대단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을 텐데 방식이 쓰레기였어. 경제개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때 사람들에 대한 고려는 없었던 거야. 급격한 산업화에다가 밑줄 끄시고 농촌 인구가 다 도시로 집중해. 그러면 도시 노동자들은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나? 노동자로서의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나? 그냥 부품이야. 저임금 노동자에다가 밑줄. 그런 사회 혜택도 받지 못하는 완전 도시 빈민계층이었단다. 도시 빈민층에다가 밑줄 끄시고 분신을 할 수 있다? 대단한 고통이지 않았을까? 자기 몸을 불을 질러서 노동법 지키라고 외치는 거에서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농무로 갑니다. 신경님의 농무는 또 어떤 내용인고? 참여시에다가 발표 쳐야 돼. 이런 거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가해졌어. 그런데 정희성 시인의 작품에서는 자유시이자 서정시지 도시 노동자의 비애와 한을 얘기하는데 선생님 왜 참여시 아니에요? 라고 하면 참여시 아니야. 이건 개인의 아픔의 비애와 한이지 시대 현실에 대한 고발이 아니야. 이건 가시는 뭐라고? 시대 현실에 대한 고발성은 없어. 이걸 통해서 노동자의 비애와 한을 통해서 와 진짜 힘겨웠겠네 라는 이 정서에 공감을 하지 이 시대에 대한 비판은 그 이면으로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지 비판의 목소리가 시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니야. 쭈그려 앉아서 담배 피우고 그냥 삽을 씻고 가난한 마을로 돌아갈 뿐이다라는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비애와 한을 느끼지 시대 비판적 목소리가 아니야. 근데 농무는 철저하게 시대를 비판하고 있어. 현실을 고발하고 있어. 현실을 고발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 참여시야. 현실 참여시. 피폐한 농촌 현실에다가 밑줄 여지없이 보여줄 되게 구체적인 시어들을 통해서 피폐한 농촌 현실을 고발하고 거기에서 농민들의 분노와 한에다가 동그라미 싹소름이야. 아, 진짜 잡고 싶은데 내가 진짜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없네. 오케이. 아, 내가 진짜 잡아주고 싶은데 나에게로 내가 오케이. 남자 나이 시도했다. 몰라. 분노랑 한이 있을 때, 비애와 한이 있을 때, 여러분이 너무 슬플 때 슬픔을 푸는 방식에서 좀 격정적인 표출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춤출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화가 날 때, 너무 한이 맺힐 때, 너무 분노가 맺힐 때 춤출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게 약간 우리의 문학에서의 분노랑 한 밑에다 잡아. 신명이라고 좀 적어봐. 신명. 잡았나? 성공했나? 이겼나? 대박 조지입니다. 신명이라고 좀 적어. 분노랑 한을 오히려 뭐라고? 디딩 이런 거에서 신명으로 표출할 수도 있는 거야. 약간 여러분 이거 유혹의 소나타라는 노래 모르지? 난 널 유혹하는 거란다. 삐기삐기삐기. 이 노래 너무 옛날 노래라서 모르지? 유혹의 소나타.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 너무 세대가 이제 그런 세대가 아닌가요? 2008년, 2009년 태어날 때 나온 노래니까. 근데 그러면 예시를 들 수가 없다. 왜냐면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에서 얘가 약간 똘끼에 막 춤을 춘단 말이야. 약간 그런 어떤 느낌인지 안 된다. 약간 똘끼의 춤. 신명과 한. 이 정도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분노나 한의 비애감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신명의 춤으로 표현하는 거야. 농무는 어떨 때 춰야 되는 춤이야? 농무가 어떨 때 추는 춤인지 한번 생각해봐봐. 농촌에서 농무를 하면 우리 여기 막 돌아다니며 농무 본 적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물놀이 풍악의 사물놀이 장현이를 띄워라. 풍악의 사물놀이를 올리면 이건 어떨 때 하는 거야? 농촌에서는 기쁨이야. 수학의 기쁨이야. 그래서 3월에 어떤 특정한 절기에 막골도 돌아다니면서 김천시에서 이 사물놀이 패들이 나와가지고 돈을 좀 걷어. 이제 이 한 새해를 시작하는 거에서의 말 그대로 두 글자의 신명이야. 좋을 때 사물놀이에 풍물놀이에 춤을 추는 거야. 그런데 농무의 기능이 상실됐어. 왜? 농촌이 붕괴됐거든. 농촌에 아무도 살지 않아. 농촌에 늙은이들만 있는 이 농촌이 붕괴되는 현실에서 이제 농무를 예전처럼 해왔던 것을 추지만 그 속에서 뭐를 담아내는 거야? 비애와 한을 담아내는 분노의 춤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더 소름 끼치게 뭐야? 신명나게 추는 거야. 이거를 학교 쌤도 좀 설명을 하시고 나면 쌤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할게요. 필기에서 드라마의 강사들 이야기 있잖아. 현우진을 모토로 해가지고 강사 남자쌤이랑 여자 정여원인가 하는 여자쌤이 강사로 나오는 드라마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나왔었잖아. 그때 이걸로 정여원이 학교 시험 문제로 막 싸우는 거에서 그게 이거거든. 이게 반어냐 역설이냐로 학교 시험은 반어가 나왔는데 정여원은 역설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막 그 학교에서의 이의제기를 하면서 막 교무실 찾아가는 게 그 드라마의 어떤 장면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학교 쌤이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 학교 쌤이 역설과 반어 둘 다인지 역설인지 반어인지 이걸 좀 봐야 돼. 오케이? 들어가 볼게. 피폐한 농촌 현실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와 한 밑에다가 쌤이 뭐라고 적었지? 신명이라고 적었어. 그 신명, 분노랑 한을 신명에 뭐로 표현을 한다? 춤을 추는 거야. 농무. 설명이 길었던 이유는 뭐다? 좀 중요해서 이걸 잘 이해해. 춤을 추는데 분노와 한의 표출을 춤으로. 공간의 이동에다가 밑줄 그리고 겁나 중요하네. 시상의 전개가 딱 명확하게 공간 이동이 돼. 그래서 단답형으로 공간이 어떻게 이동이 되었는지 빈칸 뚫어놓으면 적을 수 있어야 돼. 명확한 시어로 드러나서 운동장에서, 소주집에서, 장거리에서, 도살장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이 명확하게 이동이 됩니다. 공간의 이동에다가 밑줄. 그리고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화자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비록 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몇 편한테 맡겨두자. 직설적에다가 밑줄. 그리고 3번. 상황 자체는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하지? 역설적 상황. 왜? 자식 같은 소를 죽이는 도살장에서 거기에서 뭐가 난다? 신명이 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역설이야. 말이 안 되지. 죽음의 공간에서 신명이 난다라고 하는 게 상충되잖아. 그지?
모순 형용이잖아. 김지성 쌤이 아마 이건 여러분 모순 형용, 모순 어법 배웠잖아요. 그죠? 어법상으로서는 지장은 없지만 형용되는 말들이 좀 모순이잖아요. 죽음의 공간 도살장에서 신명이 난다라고 하는 모순 형용에서의 역설적 상황에다가 밑줄. 근데 하자가 자식과도 같은 소를 죽이는 그 슬픔의 상황에 신명이 난다라고 대놓고 표현을 하는 거는 뭐야? 속마음과 반대되게 얘기했으니까 반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지. 상황 자체가 죽음의 공간에서 신명이 난다라는 거에서 춤을 춘다는 것이 역설적이고, 화자의 멘트, 신명이 난다는 또 뭐라고 볼 수 있다? 반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쌤은 역설, 반어 둘 다로 봐야 된다는 게 쌤의 생각인데,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좀 기다려보자. 그 다음에 공간의 이동, 나중에 1등급 정리로 올게요. 그럼 본문 내용으로 갑니다. 징이 울린다. 다 왔어. 15분이야.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라고 하면 막이 내렸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강적인 인수 마이너스 표시다. 농촌이 쇠락에다가 있줄, 농촌의 피폐함에다가 있줄. 막이 내렸다. 다 망했어. 망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오늘의 이 공연이 끝났다라는 건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이 망했다라는 것도 담겨져 있는 표현이죠.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 무대에서 공연을 했네요. 가설 무대에다가 밑줄. 구경꾼이 돌아오고 난 텅 빈 운동장. 첫 번째 공간은 어디라고요? 텅 빈 운동장. 구경꾼들이 다 돌아갔어요.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분에다가 동그라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장, 공연이니까 하죠. 하장을 한 분이 얼룩진 얼굴 하나, 아니면 분노가 가득 찬 분노가 얼룩진 얼굴 둘.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서 술을 마신다. 술에다가 자그만하게 별표. 어떨 때 술 마시게? 좋을 때, 안 좋을 때. 그럼 안 좋을 때 마시니까 이때의 술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시름해소라고 좀 적어줘. 소주집에서 답답해서 술을 마십니다. 하자의 정서 직접 제시.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직설적 표현에다가 밑줄. 농민들의 울분 한. 깽가리를 앞장 세워서 장거리로 나서면 공간의 이동. 세 번째 장거리. 따라붙어서 악을 쓰는 거는 쪼무레기들 뿐. 쪼무레기들 뿐에다가 밑줄 끄시고, 젊은 남자들은 다 도시로 이사를 갔네요. 산업화 과정에서 PPLG 농촌에 남아있는 거는 쪼무레기 그리고 늙은이들밖에 없습니다. 처녀애들은 기름진 방벽에 붙여서서 철없이 낄낄대고 있어. 처녀애들은 농촌의 현실을 이해한다 못한다? 못해. 농민의 애환을 이해하지 못함에다가 밑줄. 보름달은 밝아서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있고, 꺽정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소설 인용이에요. 임꺽정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배경 지식 있나요? 임꺽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배경 지식 있나요? 의적이죠. 그러니 꺽정이와 같이 울부짖는다는 거는 시대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겠지. 임꺽정 옆에다가는 뭐라고 적고 가자. 개혁하기 위해서 맞서는 사람에다가 밑줄. 꺽정이처럼 이 분노, 현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서림이라는 인물은 배신을 합니다. 현실의 타협에다가 밑줄. 또 어떤 사람들은 타협을 하기도 하지만,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부둥 친들 무엇하랴. 이 구절 별표 좀 쳐줘. 산구석에 처박혀서 농촌에서 발부둥 쳐도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옆에다가는 설이 뻗고, 시대 현실에 대해서 되게 암울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지?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거야. 아니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옆에다가 뭐라고 적자? 비극적 인식에다가 밑줄, 자학에다가 밑줄, 체념에다가 밑줄, 쌤은 옆에다 비관적이라고 적자. 낙관의 반대. 이렇게 해봤자 달라질 거는 아무것도 없어. 발버둥 쳐도 전혀 소용없어 라는 비관적 인식. 그러니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완전 시대 현실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농사가 비료값도 남는 게 없다는 거야.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라는 거에서 농촌의 구조적 모순에다가 밑줄 끄시고, 쌀값을 폭락시켰으니까 1970년대 농촌의 모습을 완전 대놓고 얘기했지. 그래서 이 시는 창녀시인 거야. 그지? 가시랑 다른 색깔이지? 사회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 내지? 아예 옆편녀한테 맡겨두고 희망이 없으니까 소시장에 우시장을 거쳐서 소를 죽이는 도살장 앞에 와둘 때, 공간적으로 어디요? 세장에서 도살장 앞에 와두는데, 어머나 소름끼쳐라.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죽이는 피냄새 나는 곳에서 신명이 난다라고 표현을 했어. 그래서 상황 설정은 뭐다? 역설. 근데 신명이 난다라는 그 말 표현에서는 반어. 분노와하는 신명의 춤으로 표출하는 거 역설. 신명이 난다라고 표현하는 거 반어. 그러면서 되게 그 춤을 묘사를 해. 한 다리를 들까? 고갯짓을 할까? 어깨를 흔들까? 라는 것으로 여운 있게 나오기.
흔들거나 해서의 서술어 생략으로 여운있게 마무리되죠. 농민들의 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반다리를 들고 날다리를 불까?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까? 그런데 이 춤 사위를 뭐라고 생각해도 된다? 저항의 몸짓에다가 밑줄 그시고 슬픔과 울분의 한의 표출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그래서 이 시작하자를 이게 좀 조심스러워. 자, 이제 수업 시간에 하고 난 후에 쌤이랑 같이 이거 비교하면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극복 의지가 드러나 있다라고 하면 O일까 X일까? 극복 의지가 드러나 있다라고 하면 O일까 X일까? 맞아. 왜냐면 선생님이 막 야단 쳤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선생님이 야단을 치는 게 너무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다. 뒤에 대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렇지? 가운데 손가락에 나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저항의 몸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그렇다고 얘가 적극적으로 극복 의지를 표출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 왜냐면 이 사람은 옆편 애한테 맡겨놔야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라고 얘기했고 아무리 발버둥친들 무엇하냐라는 거에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춤 사이에서는 뭐가 나오는가? 이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저항은 하고 싶은 춤 사이가 저항의 몸짓이지 의지적이다. 극복적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캐릭터가 어때?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 시대의 현실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인식하는데 저항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뒤통수에다가 대고 막 이런 거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뭐다? 분노의 상황을 신명의 춤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울분과 한의 표출에 저항의 몸짓이 이 사람 캐릭터 자체를 적극적이고 극복적이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라고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가와 나시의 두 사람의 공통된 캐릭터는 뭐를 뽑아낼 수 있지? 좀 체념적인 캐릭터. 해봤자 뭐 소용없어 라는 게 나. 가는 뭐야? 니시는 돌고 또 돌아가네. 24시간나 공장 가서 삽질이나 해야지. 가와 나의 두 캐릭터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무기력해요. 좀 비관적이에요. 저항의 몸짓 때문에 그렇게 헷갈릴까봐 부연 설명했고 1등급 정리 갑니다. 운동장에서 농촌의 현실에 대한 허탈감을 느끼네요. 소주집에서 답답하고 원통하네요. 봐라. 장거리에서 이 사람 어떤 캐릭터라고 발버둥친들 무엇하냐라는 거에서 이 사람은 자포자기라고 생각해야 돼. 체념과 자포자기. 그런데 춤을 추는 거는 저항의 몸짓이라고 필기가 되어 있는 거야. 이 표현 너무 좋지 않나? 신명을 통해서 한을 표출한다. 너무 좋죠. 한이라는 것을 꼭 막 울부짖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막 통곡해야 되고 막 두드려야 되고 이게 아니라 춤을 추고 있어요. 신명을 통한 한의 표출 역설. 신명이 난다라고 하는 구절 반어. 그렇게 시험 문제가 딱 구분이 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자. 그러니 농촌의 현실 자체가 역설이다. 농촌이 쇠락해가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밑줄 끌게 농무를 추는 역설적 상황에다가 밑줄 그거를 반어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반어적에다가 밑줄. 쌤은 문법은 좀 잘 맞춘 사람들은 문학에서 좀 꼼꼼하게 암기해야 되는 거에 고전을 좀 놓친 것 같고 오히려 근데 문법이냐 문학이냐라고 비교를 했을 때는 문학이 좀 더 까다로웠어. 문법은 충분히 여러분이 외우고 했다라고 하면 공부를 한 거에서 크게 벗어나는 인상이 아니었어. 근데 문학은 문제 자체가 이미 오류가 있으니까 문제를 푸는 데는 좀 까다로울 수 있었는데 춘향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좀 선지의 내용들이 정보량이 많아서 그렇지 참 괜찮은 문제들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쌤이랑 토요일 날에 야자 시간 괜찮으니까 내일 좀 시험지 피드백 받으면서 뭔가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것들이 쌤은 그런 거를 다 무조건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꺼려지는 게 여러분이 어린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김천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쌤이 늘 막 이렇게를 하는 거를 귀찮아하는 거는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지? 불편해하는 거를 선배들을 통해서 약간 내가 좀 답습해왔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 선이 있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가 좀 헷갈린다니까. 내가 막 엄청 막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그렇게를 했다가 너무 막 미안해지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 내가 너무 막 좀 약간 젊은 혈기에 막 이렇게 내가 안 돼 해야 돼 뭐 이렇게 수학도 해야 되고 너무 많은데 그래서 쌤은 항상 그 선이 좀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분명히 쌤이 좀 더 들어가서 좀 더 해주면 무조건 오르는 과목이라는 생각도 있어서 쌤은 늘 여러분한테 표출해요. 쌤을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좀 찾아달라고.
쌤이 그거를 막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좀 안 움직여지면 쌤한테 막 쌤 저 이거 갈까요? 이런 거 안 움직여지면 여러분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느껴도 돼요. 여러분이 간절하면 쌤한테 엄청 얘기하고 싶을걸요. 뭐 눈물이 나면 시험 치고 나서 애들 좀 당황하면 엄마 찾게 되잖아. 뭐 엄마한테 그렇게 뭐 우리가 막 연락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더라도 속상할 때는 무조건 가족을 찾게 되어 있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그거를 나한테로 좀 바꾸면 난 너무 좋겠어. 그래서 시험 못 치고 나서 쌤한테 연락하는 거가 너무 좋기는 한데 그거에 대해 이제 빨리 좀 탈출을 하는 거에서의 그 과정이 이제 시험 치고 난 후에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것들을 하면 참 좋겠기는 해. 내가 오늘 다 정리하고 나서 얘기하고 갈 사람들도 얘기하고 가셔도 되고 자 문제 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문제 푸시고 저는 그냥 문제 나중에 풀게요 라고 하면 올라가셔도 되는데 수행평가를 두 번으로 나눌까 그러면 오늘 하고 싶은 사람은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싶은 사람은 내일 7시에 내려오기로 할까? 토요일날 7시? 지금 내가 뭐 딴 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무라고 해서 예상치 못하는 나무미여야 되는데 난 꼭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그러면 올라가시고 내일 토요일 7시에 한 번 더 오시면 작품을 정해주는 거를 같이 하든지 아니면 작품을 정해 오셔도 되고 책이 좀 있거든요. 그 작품을 정할 수 있는 책이 있기 때문에 책 좀 빨리 갖고 와서 2층에 있어서 빨리 갖고 와서 각자의 일정대로 움직이도록 하자. 파이팅!